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부 유별 편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부부 유별이라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에게는 분별함이 있다. 이 뜻은 뭐냐면은 남편은 바깥 일을 맡아서 하고 아내는 안에서 안일을 맡아서 하므로 서로가 이제 다르게 일을 함으로써 남편이 하는 일을 아내가 간섭하지 않고 아내가 하는 일을 남편이 간섭하지 않고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20대가 넘으면 성인인데 그래서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이것을 좀 말하자면 나이가 된 분들을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한 분들을 부부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게 비슷한 말하고 반대말을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남편의 반대말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은 아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하늘의 반대는 뭐냐 땅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다의 반대는 뭐냐 산이다. 그러면 착한 것의 반대는 말은 무엇이냐 악한 거다. 아군의 반대말은 적군이다. 은인의 반대말은 원수다. 텅 비어있는 허공의 반대말은 색상이다. 생명의 반대말은 생멸이 멸하는 거다. 이렇게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반대말로서 이렇게 배울 것이 아니라 남편과의 한 쌍은 누가 되느냐? 이렇게 하면은 남편과의 한 쌍은 아내다. 이게 되면은 이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남편과 아내는 반대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분리가 됨으로써 가정에서도 이렇게 다투게 되고 은인과 원수가 생기고 아군과 적군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군과 적군은 둘이 아닌 하나다. 즉 아군의 한 쌍은 적군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한 가족이 되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다툴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뭐냐면은 하늘과 같고 아내는 땅과 같은데 이 사람과 만물이 태어나기 전에는 하늘만 땅만 있었는데 하늘과 땅이 화합을 해가지고 사람이 태어나고 만물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아들이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이 즉 이 천자가 되는 거거든요. 하느님 아들. 그래서 하느님 아들이 장성을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서 부부가 되면은 다시 부부가 하늘과 땅과 같이 천지 부모가 돼가지고 다시 또
예? 아기가 이제 태어나는데, 그래서 그 아들이 또 다시 또 성장을 해서 부부가 되면은 또 이제 자녀를 이제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뜻은 뭔 뜻이냐면은 그 하늘과 땅이 한 쌍이 돼 가지고 사람과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그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한 쌍이 돼서 부부가 돼 가지고 또 이제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 그러면은 하느님의 아들은 이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은 하느님을 낳고 공황새는 이제 공황새를 낳았기. 그래서 이제 우주는 대천지요, 사람은 이제 소천지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은 그 하늘에 계신 하느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러면 하늘과 같이 아주 광대하게 그렇게 몸이 큰 분이 하느님인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하늘이고, 하느님은 그 이제 신인데, 우리 이제 그 몸은 사람과 같이 또 이목구비와 이제 이렇게 오장육과 이제 똑같이 그 형체를 갖춘 사람 모습을 한 그러한 그 분이 이제 그 하느님이 이제 되는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천지 부모의 이제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사람도 부모의 이제 유산을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물려주듯이, 그래서 이 하늘과 땅도 이제 이게 뭐냐면 천지 부모님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를 누가 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으로 태어난 이제 자녀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산과 바다, 강을 갖다가 사람이 그냥 마음대로다가 허락도 없이 산을 뭉개가지고 바다를 메꾸고 이렇게 하겠면은 왜 내가 창조한 이런 저기를 갖다가 나의 생각도 없이 저기 하느냐고 하느님이 이걸 못하게 맞아 화를 내고 그럴 건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늘도 역시 뭐 달나라를 가든 뭐 거기다 무슨 뭐 총을 쓰든 뭐를 하든 간에 거기에서 왜 하느님이 귀신들이 이렇게 이제 총을 쓰고 이렇게 이 사람만이 사는 데서 사람이 살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살지 않는 뭐 달나라라든지 별나라를 왜 왔느냐고 이렇게 이제 거부하는 게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하느님의 이 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과 땅을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우리가 소유하고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우주가 태어난 후에 이제 또 하늘과 땅이 또 있고 그렇게 하면 이제 저기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사람이 이제 하느님 아들 이제 천자가 됐는데 이제 사람이 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또 아기를 낳으면은 이제 뭐냐면은 또 하느님과 같이 똑같이 이제 사람을 낳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게 보면은 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제일 가까운 말하자면 이제 하느님과 땅의 어머니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또 이제 아들을 낳으면은 이제 또 이제 그와 같이 되듯이 그래서 이제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느님이 사람을 낳고
사람이 하느님을 낳는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느님은 하느님을 낳고 이제 봉황새는 이제 봉황새를 낳았기. 그래서 하느님이 이제 하느님 아들이 이제 사람을 낳으면 사람이 또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이 이제 소우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느님이라는 것은 소우주를 거느린 그 주인공, 그 참나가 바로 하느님이거든, 가짜. 그래서 이거 지구상에서도 보면은 대통령이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하고 뭐가 틀린 게 없단 말이에요. 무슨 뭐 이목구비라든지 모든 것이 다 똑같이 보고 됐거든요.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뽑았을 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훌륭한 거를 뽑았듯이 천상계도 하느님도 똑같은 인간세가 사람과 같은데 이제 꿈속에서 보면은 그 몸뚱이는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 혼백은 똑같은 그 내 몸 같은 것이 이제 활동을 한다면 신의 세계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최고로 훌륭한 분을 이제 뽑는 분이 이제 하느님이란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느님을 또 같은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도 그 대통령을 이렇게 뭐 대통령 선거에서 뽑듯이 아마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게 이제 뽑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하느님도 낳고 부처님도 낳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부처님을 낳느냐? 부처가 부처를 낳을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은 무엇 뜻이 하면 사람 몸에는 하늘, 부처 다 구비를 하겠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부처라고 마음을 하늘하기 때문에.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가 사람 안에요. 그 왕비로 태어났는데 나타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느님도 낳고 이제 부처님도 낳고 성인도 낳고 뭐 전부 하는 거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내가 없는 하느님도 없고 하늘도 없고 우주가 없거든. 그래 내 몸속에 이제 소우주기 때문에 우주가 아니라 다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아들의 마음이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나 평등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못하고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못하고 그렇게 각자가 이제 하느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그런 평등한 세계가 하늘 세계가 아니냐. 그래서 하느님은 하늘에서 거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늘은 그 높고 야단이 없다는 게 평등하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편의상 이제 신의 세계에도 이제 이렇게 그 대표로 하느님이다 인간 세계 대통령이다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모든 것이 이 지구상이나 하늘에서나 모든 게 하늘과 땅이 이제 한 쌍이 되기 때문에 한 몸이 되고, 바다와 산도 한 쌍이기 때문에 한 몸이 되고, 이게 선악도 한 몸이 되고, 악운적구도 한 몸이 되고, 은인과 원수도 한 몸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갖다가 구분을 해가지고 적군이다, 악운이다, 은인이다, 원수다 한 몸인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진짜 그 전쟁이 이렇게 부부지간에도 이 아내의 반대는 남편이다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니까 이게 가정도 화목이 안 돼가지고 가정 파기도 일어나는 것이 거기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하늘만 있고 땅만 있으면 이게 하늘과 땅이 이거 이제 생존할 수 없는 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게 반대가 아니고 전부 다 한 쌍이다. 한 쌍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고 조화를 이루는 거다. 그러면 이제 생이 없으면 멸이 없어. 멸이 없으면 생이 없어. 꽃도 멸에서 떨어져 죽어야만이 내년이 꽃이 더 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생이라는 것은 이 허공하고 이 색깔하고 둘이 아닌 하나다. 그건 뭔 뜻이냐면
꽃이 이제 그 봄에 태어나기 전 겨울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 공이었는데 봄에 싹이 나와가지고 잎새가 나오고 꽃이 피면 이제 색깔이 이제 다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 꽃과 잎새가 다 떨어졌어. 그럼 다시 이제 꽃의 그 색깔을 보들 못하게 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년 봄이 되면 또 그 색깔이 있는 꽃이 이제 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공과 색은 둘이 아닌 하나이다. 공 속에서 색깔이 있는 꽃이 피고 또 이제 지그러들끼리. 그래서 이제 아내와 남편도 둘이 아닌 하나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 몸을 갖다가 분리해가지고, 이거 뭐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막 한쪽 팔, 한쪽 다리를 떼내밀고 이렇게 하는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 파괴되고 막 이렇게 적군하고를 구분하는 것은 뭐냐? 나 하나, 오른손을 따는데, 오른손만 내 손이다. 이 오른손의 이제 입장에서 주장을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게 해가지고 오른쪽을 잘랐다. 그럼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또 왼쪽은 또 오른쪽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이제 자멸하는 저기가 되덕히 지금 우리는 한 몸과 같은 천지 부모의 속에서 같이 살으니까 천지 부모니까 그 한 우리에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집이나 마찬가지 한 가정의 집, 내 한 몸과 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자꾸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적군 아군이 생기고 은인 원수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 가족으로 알면은 남의 자식이나 남의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하는 것은 상관 안 하잖아요. 내 가족에서는 아내가 잘못하든지 자식이 잘못하면은 말로 해서 안 들으면은 막 피그름에다가 매질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치거든? 그것이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은 이 하늘과 같기 때문에 하늘도 대자대비 사랑을 하고 아내는 땅과 같기 때문에 땅도 대자대비 사랑을 똑같이 할 때 그건 뭔 뜻이냐? 봐요. 하늘에서 번개를 막 치고 많이 불어가지고 막 나무가 막 뽑힐 정도로 막 이렇게 해도 땅은 아내와 같은 땅은 다 사랑으로 받아주잖아요. 거부하는 게 없잖아요. 응? 그러고 이제 하늘도 그래요. 땅이 막 지진이 막 일어나게 하고 막 그냥 화산이 폭발되고 이래가지고서 저 하느님이 그 아들이 땅인 어머니 품에서 말하자면 죽게 되고 초목이 그냥 막 이게 쓰러져 죽게 됐어. 그런데도 그걸 화내는 것도 없고 칭찬하는 것도 다 그 하늘은 그냥 사랑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일은 그 말하자면 남편이 관리하지 상관하지 않고 남편 하는 일 아내가 관리하지. 어떻게 부부라는 건 하늘과 땅과도 같은 게 땅이 하는 일을 하늘이 간섭하지 않고 하늘이 하는 일을 땅이 간섭하지 않고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전개경에도 보면은 하늘과 땅 사이에 태어난 사람하고 삼라만상 모든 만물은 다 천지부모의 자녀인데 왜 막 해일이 막 일어난다든지 막 지진이 막 화산을 폭발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이제 지구가 이렇게 돌다 보면은 이제 균형을 맞춘다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균형을 맞출 수가 없거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천지부모의 자녀인 예를 들어서 그 사람과 삼라만상을 살리려고 그걸 균형을 맞추려고 이렇게 한다는. 사람도 어디를 갈 때 중심을 못 잡으면 말이요 넘어져가면서 중심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런 하늘의 깊은 뜻을 우리 인간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여기에 지금 하도 이혼율이 세계적으로 볼 때 40% 이상 되기 때문에 지금 한심한데 그건 왜 그러냐? 하늘과 땅의 원리, 남편과 아내의 원리, 그 부부의 도리가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늘과 같다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어디가 상처가 나면 이걸 갖다 치료하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남편의 반대는 아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부부지간에도 그냥 적군과 하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싸우는 이게 내 한 몸과 같다. 한 몸이다.
쌍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한 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안 되는데. 그래서 설령 여기가 무슨 한쪽이 뭐가 잘못됐다 병이 났다 그러면 예? 한쪽 손 여기도 치료를 해주잖아요. 내 몸이기 때문에 나 몸이 갖다 치료하는 말 하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고 잘못된 걸 치료하는 사람 잘하는 걸 칭찬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은 가정 파괴가 안 되는데 남편의 아내는 반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투쟁을 하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그게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혼하지 않고 이렇게 가정을 잘 지키는 그 사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사랑의 매인데, 이게 이제 사랑의 매는 부모가 또 자식을 매질하고 또 선생이 제자를 이렇게 이렇게 교육적으로 하는 걸 사랑의 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매질해가지고 그 잘못한 병을 고친 그 사례입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그 부부지간에 어느 분이 살고 있는데, 이제 남편이 뭘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갖다 그 말을 안 듣고, 이걸 갖다 실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꼬마한테 한 대여섯 살 이렇게 이제 전후한 아들내미한테 너 이거 그 아빠한테는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애들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아빠가 들어왔는데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뭘 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남편이 생각할 때, 이거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이거 급한 것도 아닌데 이걸 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좋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무슨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제 사장겸 부탁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이게 약속은 약속이고. 근데 그것이 급한 게 아니라 내가 더 급한 게 있어가지고 요거 먼저 한 후에 그걸 이렇게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약속을 어기게 하면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좋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아내도 아내라는 따로 이제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러냐고. 내가 어떻게 그냥 승질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나쁜 일도 아니고 내가 그냥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잘했다고 이제 여자가 그렇거든요. 뭐 이제 싸우다 보면 말이야. 자기가 뭔가 이제 코너에 몰리면은 과거에 이제 뭔가 이제 좀 그 남편이 조금 뭐 미진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막 저기 이제 따지다는 게. 거기 뭐 딴 걸 가지고 이제 하고 나가라가 이렇게 하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했다고 꾸짖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이렇게 이게 좀 부탁 겸 좀 더 이렇게 했는데 지나치게 막 그냥 딴 걸 뭐 들어가면서 막 그 원성을 높이고 나니까 그냥 화가 나니까 자기도 모르면서 욱해가지고 이만한 이제 뭐 각기목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아내를 탁 때린 거예요. 때리니까 이제 한 대 맞으니까 그냥 더 이제 화가 나가서 막 달려들면서 그냥 죽여고 하는 바람에 한 도서나 대 아마 한두 대 더 맞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마침 이제 그 남편의 이제 사춘형 되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같이 있었는데 이제 말리는 바람에 이게 부부싸움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부부싸움을 이제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이제 그렇게 이제 대판 이제 싸우게 되면은 며칠간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둘이 이제 서먹서먹하니 말도 못 하는데 또 아내가 한 가지 또 신통한 것은 아무리 부부지간에 싸워도 친정을 한 번 간 적이 없는 거예요. 보따리 싸가지고. 그러더니 이제 한 며칠 지났는데 집에 와보니까 아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어떻게 또 도망간 건 아닌가, 보따리 친정 간 거 아닌가. 그렇게 하겠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작은 매양이 이제 그 시내에 사는데 전화가 딱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 와서 천아, 여기 좀 빨리 좀 오라고 말이야.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내 자네 아내한테 전화무대한테 얘기 들었는데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말. 그래 따지는 거예요.
그러냐고. 근데 거기를 간 거예요, 남편이. 가는 게 아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어떻게 그 매형한테 자기만이 이제 그 잘한 걸 얘기를 하고 남편은 잘못한 걸 했던지 간에, 그 매형이 남편 얘기는 들어보지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막 나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몸도 시퍼렇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맞아, 남편이 하는 얘기가, 매형, 처녀가 아기를 봐도 할 말이 있다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서 판결을 내리셔야지, 양쪽 얘기도 안 들어보고 한쪽만 이렇게 들어서 되겠습니까? 들어볼 것도 없지야. 이걸 뭐라고 말해. 이렇게 멍이들게 셀 수가 있느냐, 그래. 이제 화를 내고. 그래요? 그래도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하라고 말해.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하는 얘기가, 매형, 그 자식하고 부모하고는 촌수가 몇 층간이죠? 근데 그 매양이 또 촌수 따지는 데는 또 박사예요. 1층간이다. 대개 그 부모와 자식 간에 몇 층간인지도 모르는 적이 많아요. 그럼 부부지간에는 몇 층간이죠? 부부지간에는 무층간이다. 그럼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 간보다 더 가깝네요? 더 가깝죠. 한 놈과 같기 때문에. 그럼 매양도 그 사랑하는 자식을 잘못했다고 피부름이나 매질한 적 있죠? 이때야. 그 사랑해서 싫었습니까? 미워서 싫었습니까? 물으니까 사랑해서 싫었지. 예,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를 그 남편이 멍이들 들고 싫을 때는 그 맞는 아내는 아파서 괴로울지만은 그 자식보다 더 가까운 내 한몸과 같은 사랑하는 아내를 멍이들고 싫을 때는, 예? 매질한 그 남편의 심정은 부모가 자식을 매질하는 것보다 아마 천갈래 먼갈래 더 괴로울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보다 더 가까운 사랑하는 아내를 매질했으니까. 또 부모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매질할 때는 맞는 자식은 아파서 괴로울지만 매질하는, 예? 부모의 심정은 천갈래 만갈래 더 괴롭지 않습니까? 그렇다고요. 저는 부모가 자식을 매질해서 괴로워하는 그거보다도 더 가까운, 자식보다 더 가까운 그 아내를 매질한 걸 더 감수하면서 잘못한 병을 고치려고. 우리가 부모도 잘못한 병을 고치려고 매질하는 것이지, 그걸 안 고치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딱 하니까, 그때서 그 아내가 그 말을 딱 알아들은 거예요, 한마디로. 나를 미워서 싫은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싫었구나. 그 오해가 확 틀린 거예요. 그 아내도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지. 그래, 진짜 사랑하는 것은 잘못한 걸 보고서도, 자식이 잘못한 걸, 아내가 잘못한 걸 보고서 가만히 있는 것이 진짜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거 고쳐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와서 이제 올 때는 아주 둘이 도란도란 얘기를 하면서 아주 다정하게 이제 와서 모든 게 오해가 이제 다 풀렸다니까. 그렇게 와서 이제 남편이 이제 그렇게 와서 며칠 있다가 이제 시골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누님이 있는데, 가서 이제 그렇게 이제 부부지간에 이제 싸웠다는 얘기를 하니까, 나도 매양하고 싸우고서 일주일째 말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는 게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한 얘기를 다 듣더니, 아이고, 동생 같지만 싸우면 남편한테 할마도 맞아도 죽었다고. 그래도 거기까지 그냥 오해를 풀어준 거예요, 이게. 이것이 이제 사랑의 매인데,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것도 지금 여기 얘기 속에 있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남편과 같이 그 아내를 이해시킬 수 있는, 그 사랑해서 했다는 걸 할 수 있는 사람만 이렇게 이걸 실천해야지. 지금 멍이들이 매질을 해? 말 한마디만 서운하게도 보따리 싸고 이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싸우지 않고 아주 잘 이렇게 그렇게 부부지간에 지냈던 그런 그 얘기가 있고, 또 이제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지금 이제 흔히들 부부지간에 이혼하는 첫째 원인이, 제일 많이 생기는 원인이 이 춤바람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아내의 이제 춤바람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남편이 슬기롭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걸 이해를 하고 오히려 또 잔치까지 여는 거예요. 파티까지 열으니까 한 친구가 이건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건 성인이 아니고서는 진짜 이걸 할 수 없는 거다. 이게 바로 성인이다. 이렇게까지 한 그런 또 사례가 있어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한 사람이 남편이 하루 종일 꿈을 꾸니까 꿈에 아내가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남편이 무지하게 뚜드렸던지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죽었는데 남편이 이제 어디 이제 시골을 가게 됐는데 시골 그 사랑방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가 문을 뚝뚝 두드려다는 거예요. 보니까 아내라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왔느냐고 거기 영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보니까 진짜 그 영혼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꿈속에서 보는 것만은. 그래 이제 그 꿈을 꾸고서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이제 사건이 터진 거예요. 남편이 전혀 몰랐는데.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했냐면 그 아내가 이제 그 아주머니 셋이서 이제 춥바람이 난 거예요. 춥바람이 났는데 이게 어떻게 했냐면은 동학사를 가면은 오후 2시면은 그 문을 여는 캐바레가 있지. 거기를 가서 이제 춤을 춘 거예요, 이게. 밤에는 이제 마음대로 대기를 못하고. 이제 남편 이제 또, 말하자면 집이 없는 이제 틈을 타가지고. 근데 하루는, 이제 남편이 일찍 좀 들어오라고 오늘은 뭔 일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늦게 들어온 데다가 그날따라 그냥 시장을 또 유발나기는 이쁘게 이제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또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늦게 왔지만서도 이제 뭐 더 이상 잘못한 걸 볼 일이 있어서 했는 게보다 이렇게 이제 타치할 게 없으니 말이 없었는데 그렇게 하고 났는데 이제 같이 이제 춤바람이 난 그 아내의 남편이 이 사람의 이제 딴 부인의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아내가 예를 들어서 바람이 났다고 이렇게 한다면 이해를 하겠느냐고. 남편이라면 다 이해를 해야지. 근데 이제 좋게 이 사람은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눈이 뒤집힌 거지. 얘기는 그렇게 자기는 남의 같이 했지만 자기가 친구 부인하고 내 부인하고 또 다른 사람 부인하고 셋이서 이렇게 나서 나는 지금 일찍 발견해가지고서 지금 하는데 지금 3개월이 넘도록 해결을 못했다. 저기 산내까지 식칼을 가져가가지고 말이야. 거기 가서 그냥 찔러 죽인다. 바른 대로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그걸 바람 폈다는 얘기를 하거든, 이게. 그러니까 아내가 막 칼부니까지 나가는 게 얼굴에 상처도 막 이렇게 할 정도로 했는데 3개월이 넘도록 내가 해결을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친구 아내하고 또 누구 그 아줌마가 셋이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니까 이 사람이 일이고 뭐이고 다 팽개치고 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집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 꼬꼬로 잠그고서 당신 춥바람 난 거에 대해서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거기 얘기를 하고서 이게 안 하니까 그냥 한대 때리니까 그냥 그냥 쫙 뻗다시피 그냥 싹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일간을 갖다 잠안심도 못 자게 그냥 사실대로 얘기를 하라. 그래서 나중에는 3일 동안은 그냥 잠 한이 꼬박자게 했는데 둘이 이제 세부적이 했는데 그때 이제 일찍 들어오라고 할 때에 택시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늦어가지고 가가지고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늦다고 저기를 하고 다니는데 택시 타고 왔다고 말해요. 이게 이렇게 이제 좀 아까운 택시값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7,000원짜리다. 얼마짜리 그 목걸이를 하나 사주더리야. 그 남자가. 근데 같이 춤추는 남자는 청주가 어디 산다나?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 그 친구하고 둘이서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유성 와가지고 차 한 2서름을 맞은 게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됐다. 그렇게 진작 얘기를 하지. 뭘 저렇게 했느냐. 그러고서,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을 때, 목걸이라는 건 뭐 입니까? 결혼할 때, 이거 해가지고 당신은 내 아내다. 이런 그런 징표가 이게 그렇잖아, 이게. 딴 사람은, 말하자면, 못 데려간다. 이건 내 아내이기 때문에. 목걸이 받았을 때 그 남편은 얼마나 그 열불이 나갔느냐고, 이게, 그 입장을 바꿔 생각할 때, 목걸이까지 안 받았어도 이제 화가 나는데 목걸이 받았는데 그것도
저 비싼 것도 아니고 말이야. 싼 거, 저기 할 때만. 그러나 그 마음이 그 마음 아니야, 이게. 무슨, 예? 그것은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내 거다. 뭐 이런 의미가 들어가니까, 그런 건 정도로 막 남편이 눈치챘을 거 아니야. 얼마나 기가 막히겠느냐고. 그러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막 그냥, 이제 이 아내가 이제 막 빌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둘이 붙들고서 엉엉 우는 거예요. 울었다는 게 남편하고 아내. 왜 울었냐? 이런 상황에서 이혼하지 않을 사이거든요. 목걸이까지 받았는데, 싸고 비싼 거 떠나가지고. 그러고 이제 혼이 나간 것이 뭐냐면, 그렇게 그날따라 일찍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늦게 들어오고 화장도 짙게 가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은, 우리 둘이는 서로가 문제가 있어서 이혼했다고 하지만은, 이미 애들이 다 엄마 아빠 다 철이 들은 자식한테 얼마나 한을 심어주느냐. 당신이냐 나나 또 그냥 혼자 살 수 없지 않느냐. 당신도 시집가야 되고 나도 새 여자를 얻어야 되면은 내 마음인들 편하고 당신 마음인들 아무리 좋은 남편한테 시집을 간들 많이 편하겠느냐. 부부지간에는 어떻다고 하지만은 내가 낳은 천류는 어쩔 수가 없는 거. 이게 일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나중에 애들이 커서도 말이요. 그거 얼마나 그게 참 자네들한테 못할 일이 되는 거야. 당신이 그 마음을 모든 것을 바로 잡아서 잘못을 뉘우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는 안 해야겠다고 한 걸 이제 그것을 3일 동안에 밤을 꼬박 새면서 이제 진짜 진심인지 가짜인지를 이제 남편이 발견한 거죠. 진심에서 저기 하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고맙다고.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진짜 하늘 품어주지 않는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큰 결심을 해가지고 얼마나 고마우냐고. 그래서 둘이 이제 붙들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 남편이 진짜 훌륭한 아량에 더 감복이 됐고 또 남편은 또 남편 나름대로다가 바로 아내가 이렇게 마음을 잡았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와서 이제 그냥 2, 3일 있다가 새 친구 이제 부인한테 이제 그 남편 집에 이제 오라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모였어. 그런데 이제 한 여자는 남편 몰래 해가지고 이제 남편 안 오고 이제 여자만 왔고 또 하나는 이제 친구 알려준 친구는 이제 내어이가 왔고 왔는데 거기서 이 남편이 붉은 남편이 파티를 열은 거예요. 맥주를 갖다가 그냥 하루병 사다가 여기 오늘 세 분 가정에 오늘같이 기쁜 날이 없다. 왜 그러냐? 춤에 늪에 빠져서 깊이 빠져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이걸 건져냈다. 그게 이제 춤춘 건 알는 게 한 2개월인가 3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이게 더 깊이 빠졌으면은 구하려도 구할 수가 없는데 일찍 빠져 이걸 구해가지고 남편도 살리고 아내도 살리고 세 가정을 살렸으니 세상에 이거보다 더 기쁜 날이 어딨느냐고 말이에요. 이렇게 기쁜 날 우리가 파티를 안 열으면 뭐 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그때 술자석에도 뭐 음악이나 좀 춤이 있어야 돼 운치가 있는 건데 당신 한번 춤춰서 숨쉬기 좀 여기서 한번 나가요. 그러더라. 거기서 춤을 추었어요. 남편 없이 이제 온 부인이 그냥 막 엉엉 울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알려준 친구의 남편이 왜냐면 당신은 사람이 아니고 성인이다 이게. 성인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걸 갖다가 우라통이 터져서 이건 거의 가다 8, 90으로 이혼할 이거 되는데 이혼을 안 하고 말이야. 이걸 반대로 파티를 열 수가 있느냐. 그것도 또 말이 맞거든 이치.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이 이제 남편이 그때 이제 또 보름 전에 이제 꿈꿨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 아내의 운명이 그걸 한번 떼어나갈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게 남편한테. 그래가지고 이건 전생에 그런 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걸 한번 떼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대처하라고 그 남편한테 현명을 준 거거든. 그래서 이런 얘기구나.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후서부터는 뭐 그냥 마음을 잡아가지고 아주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아내가 이제 남편을 믿어가지고 그냥 굉장히 이제 조심을 하고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룬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요. 누구라는 이렇게 나중에 이제
또 알게 될 기회 좀 알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잘못한 걸 아내가 잘못한 건 남편이, 이렇게 이것이 뭐냐, 내 몸과 같은 아내이기 때문에 나머 자식 내 몸이 아니면 갖다가 뭐 상관할 필요 없잖아요. 이 자식보다 더 가까운 이 부부는 내 몸과 같은 건데, 몸에 상처가 났으면 내가 이걸 치료를 해야지. 누가 치료를 하냐 이거요. 남이 치료해주는 게 아니잖아. 그런 마음으로써 이게 부부지간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건 남편의 반대는 아내다.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분리를 하기 때문에 너는 나고 나는 나다 자살로 따지는 게 이게 이혼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면장이라는 사람이 춘바람이 나가지고 한글 갖다가 그 여자까지 이제 데리고 왔는데, 부인이 그 아주 그 현명한 대처로서 이걸 갖다 가정을 지킨 아주 그 아름다운 얘기인데, 이건 지금 들은 얘기인데, 하루는 면장이 바람을 얼마나 무지무지하게 폈던지 간에 나중에는 여자를 데리고 왔더라는 거예요. 데리고 올 때는 각오가 됐을 거 아니에요. 본 부인이 가만히 있겠어? 부처님도 아니다요. 부처님도 진짜 그걸 보면은 돌아앉을 심정인데, 그 여자도 이게 죽을 각오라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본처가 있는데도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아무리 그 면장이라는 사람도 사람이니까, 자기가 이제 예에 벗어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백가티나 피었으면 상관없는데 데리고 왔으니까 어떡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미안하니까 저 남편이 데리고 온 여자한테 가서 앉아서 부인 방에서 이렇게 잘라고 이렇게 하면 그냥 무슨 소리냐, 아이고 거가 잘하고. 그렇게 하고 그냥 고기니 뭐니 좋은 귀한 손님 대접받았기 뭐 본부인이 그렇게 데리고 온 여자한테 이렇게 잘하고, 남편한테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가서 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최민은 그 여자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말이요. 이게 본부인이 뭐가 모자란 건가, 뭐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볼 게 그냥 하나를 지나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면서 그러고 또 한다는 얘기가, 나도 똑같은 여자인데, 세상에 그 여자는 얼마나 팔자가 기박해가지고, 분명히 그 본부 있는데, 자식까지 있는데 말이야, 같이 들어갈 때는 말이야, 죽지 않으면 까무치기라도 하는 각오로 맞지 않거든요. 자기가 어쨌든, 인륜에 벗어나는 행동을 했으니까, 남의 가정을 깨는 적이 됐으니까. 그런데도, 이제 이 부인은 내가 뭔가가 부족해서, 이게 다 내 탓이다. 부족해가지고 내가 그만치 우리 남편을 갖다가 이렇게 제대로 사랑을 못하고, 이렇게, 마음을, 못 잡게 했으니까, 이것이 내가 잘못된 소치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자는 그래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의 저기를 갖다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니까, 이제 반대로 이제 스승님, 또 의사 선생님,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이제 그런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며칠간은 그냥 뭐 이거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진짜 보는 게 진심이 하거든. 말한 말이라든 여러 가지가 하나 헛슬 기억없습니다. 그 나중에는 온 여자가, 그 여자도 사람 아니요, 옳고 그런 걸 판단하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집안에서 내가 이 가정을 깨면은 내가 사람 아니다. 그 여자가 나간 거야. 나갔는데 그때 이제 그 남편도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집에서는 솔직한 얘기로다가 아내가 뭐 시골에 살으니까 들에 가서 이제 일도 하고 그러는데 맨날 화장이나 하고 이렇게 하겠느냐고, 이게 어디 외출이나 할 때나 하고, 그게 뭐 별로 그렇게 보이잖아. 근데 이제 뭐 남자를 꼬시려고 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화장도 하고 뭐 아양도 들고 막 이렇게 하겠어. 그런데 이제 진짜 그 다음부터는 그 부인이 얼마나 겉모습은 그렇게 그냥 꾸미대로 안 했지만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향기, 거기 진짜 이제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편이 이제 마음을 잡아가지고 가정을 깨지 않고서 이렇게 이제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 실짓던 실화에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더군다나 면장이 그런 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들리지. 그냥 보통 사람이 바람핀 것 같으면은 이제 큰 얘기거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내들 그런 속이 없겠어, 이게? 그거 한번 어떤 적이 있었냐면, 잘 아는 사람인데, 바람을 무지무지하게 피는 남자놈이 하나 있는데, 그래 이제 친구가, 야, 너만 네가 이렇게 바람을 많이 피니까 네 마누라가 바람 피우면 어떡할 거요? 똑같이 하면
때려 죽인다는 거예요. 예? 아내를 아내가 바람피는 게 아닌 걸 보니까 아내는 무지하게 사랑하는데 이게 병적인 거예요. 자기는 바람펴도 괜찮고 아내가 바람을 때려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그래서 이게 병이다. 예? 그런 실직어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한 가지 병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걸 누가 고치는 거예요? 보호자가 고쳐줄 거 아니에요. 남편이 잘못하면은 남편의 보호자가 뭐야? 아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고쳐가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부부의 한 몸이라는 것도 거기에 있고, 그리고 잘하고 잘못하는 것도 고치면 잘못하는 사람도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악과 선이 뭐 어디 구분이 얼굴에 표가 나는 거 없잖아요. 악한 사람도 착한 이라면 착한 사람도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도 있고 이 사람 마음 먹겠다 고치기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환자가 고치면 건강한 사람이 되듯이.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 마음, 마음을 갖다가 바로잡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혼하지 않을 여성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만 그냥 저기하고 성격만 또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헤어지는 놈 세상에. 그래서 그걸 가정을 지켰던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또 한 가지는 집 나간 아내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제 실제 실화인데 텔레비에 나왔던 거예요. 탄동면에 사는 사람이 이제 텔레비에 나왔는데 남편이 월남전에 가서 양쪽 다리가 다 절단이 됐어. 전쟁터에 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귀국을 했는데 한 10살 정도 되는 아들이 하나 있어. 그건 부인이 불구자 남편하고는 못 살 것 같으니 그냥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버렸는데 그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하고 아들을 이렇게 하는데 기가 막히거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머리에 이제 드렁이 있어가지고 이장도 보고 거기 이제 동네 일도 봐가지고서 대통령 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텔레비에 나오게 됐는데, 근데 그 이웃에 사는 아리따운 아가씨가 그걸 날마다 본 거예요. 처녀가. 그게 처음에는 이제 동정이 이제 연민으로 해서 사랑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나 불구자 호라비한테 시집가겠습니다. 어느 부모가 그걸 승낙을 하겠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엄마가 그냥 반대를 하니까, 그래도 간다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히잖아요. 그 나중에 막 극구 반대를 하니까 이 여자가 그 집으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시동을 다 트는 거예요. 그럼 남자도 이제 정신을 멀쩡하고 그러니까 이제 손을 이렇게 쓰니까 막 의자를 집어 던지고 그냥 욕을 해가면서 그냥, 막 나가라고 막. 끝까지 그냥 다 수발을 드는 거예요. 아니, 그냥 3, 4개월간을 그렇게 그냥 막 욕을 하고 막 그냥 의자를 지도게 해도 그래도 그냥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제 그걸 친정 부모가 이제 보시고서 결국에는 결혼을 시킨 거예요. 이제 시켜서 이제 그 대통령상을 받으면서 이제 텔레비에 나왔는데 이 부인이 남편의 손을 다 잡고서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다정하고 얼굴에 환한 빛이 들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불구자 남편을 버리고 10살 먹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리고 간 그 아내는 과연 행복한 사람일까? 불구자 호라비한테 아들 하나 딸린 그 호라비한테 시집 온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까? 행복한 사람일까? 내가 여기서 이걸 찾아낸 거예요. 말하자면 불구자 호라비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간 사람은 이건 환자다. 이건 가난한 사람이다. 뭐가 부족하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거린들이 날마다 얻어먹어도 그렇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맨날 고생하는 게 거린들을 제일 불쌍하게 보잖아요. 그 사람은 사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나 거리는 입장이나 환자 입장이 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람도 그게 그렇잖아요. 이게 얻어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또 때가 떨어지면 또 얻어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거린과 같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구자 호렙이 이게 그 아들 하나 딸린 이런 자기한테 시집 온 사람은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베푸는 사랑이에요. 베푸는 사랑은 부족할 게 없잖아요. 이게 부모가 그 자식한테 모든 걸 다 바쳐도 항상 행복해. 이것이 이게 참사랑이고 이게 진짜 사랑이다 이거요. 왜냐하면 이 시집 온 사람 그 아가씨는 부자와 같고 의사와 같고 불구살과 같고 성인과 같아 이거요. 이것은 뭐냐 마음의 양식이 풍족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 몸의 양식은 아무리 많아도 밥 세 끼 이상은 못 먹잖아요. 응? 그렇지만 마음의 양식은 이게 한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모든 마음의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의 진시황 같은 경우는 그 넓은 데를 통일을 했는데도 그 만족을 못 느껴서 통일하면 제일 행복할 줄 알았는데 통일을 하고 보니까 늙어가면 백발은 전쟁을 막을 수가 없네. 아방궁이 하얀 궁궐을 졌는데 그걸 전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 한을 심세 그건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람의 행복은 물질에는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마음의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갖고 옛날에 뭐 성인들이 공자나 석가 예수 같은 분들이 높은 벼슬을 했어요. 재산이 많아. 재산이라는 몸뚱이 하나밖에 거지 행구를 했거든 이게. 근데 이제 거리라고 거지하고는 틀려요. 거지는 클 거자예요. 알지자예요. 크게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맨몸 뛰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건 거지고, 거리는 그런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비료만 먹는 사람인데 거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호레비한테 온 말하자면 아가씨야말로 진짜 불구살이나 부자나 선생님이나 같이 하고 가장 사랑이 넘치는 가장 훌륭한 부모님과 같이 있고 이렇게 훌륭한 분이고 행복한 분이다. 그래서 내가 받는 사랑보다는 내가 부족하다 베푸는 사람, 내가 여유가 있어야 베푸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유가 없으면 베푸는 못 베풀잖아. 그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내가 부족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는 내가 남편보다 여유가 있어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왜? 도와주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몸으로 맞아면 병든 사람이, 내가 가난한 사람이 마찬가지 아니야. 그렇게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구하려는, 이게 부부지간에도 그래. 내가 남편한테 뭔가를 하다가 더 도움을 받고 호강을 받으려는 사람, 내가 남편을 갖다 호강을 시켜주고 이거 도움을 주는 이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같은 할 때는 그럼 또 자식이 또 부모에게 효를 하잖아. 다 마치고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저기를 한다면은 이게 헤어지고, 또 한 가지는 또 기가 막히게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걸 한번 봤는데요. 그 나이가 한 60 전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부인이 어떻게 해서 이 몸을 쓰들무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일일이 이렇게 의자도 안아서 이렇게 해야 되지 전신을 못 쓰는 거예요. 머리만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말만 하는데, 그거 이제 조그만 니아까 이런 데다가 마차만 걸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서 이제 태워가지고서 구경을 가면 꽃다발을 가지고 선물을 줘가면서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행복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연애하던 시절식으로다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진짜 이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이게 뭔가 아까 사랑 찾아서 남편이고 자식을 버리고 간 그 아내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요. 병이 들어서 가난해서 거리니 말이야 구걸하러 가는 그런 적이고, 이적이는 갖다가 베푸는 사람. 그렇잖아요. 내가 그런 여자와 같은 이렇게 몸을 못 쓰는,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의 입장이 되는 것이 해서 남편한테 이게 사랑을 받는 게 행복하겠어요. 내가 지금 남편의 입장에 대해서 나만 못한 고통받는 아내를 사랑하는 입장이 더 행복하거든요. 이게요. 그럼 이걸 또 남편은 그렇잖아요. 어쨌든 자기 운명 아니야.
이렇게 아내가 그럴 때는 자기가 그런 운명을 타고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순천자는 존이라는 게 하늘에 순응하는 산다는 게 바로 내가 전생에 봐서 그런 그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내가 보필해야 된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아내가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아내 따로 남편 따로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함으로써 이게 분리가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주례사 얘기인데 두 부부가 결혼하는 부부가 다 이혼한 사람이에요. 재혼을 하는데 어느 스님이 이제 주례사를 하는데 근데 참 주례사 하는 걸 많이 들었지만은 야 명주례사를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분이 스님이 이제 주례사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길지도 않냐 간단하게 하는데 이 부부라는 것은 뭐냐면 성별도 틀리고 이래서 살아온 환경도 틀린 사람이 만나는 거다. 그런데 한 핏줄기를 타고난 부모 형제 간이면서 한 집에서 거하면서 한 환경에서 거하면서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면서 한 밥솥에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자란 부모 형제지간에도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재판도 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성별도 틀리고 살아온 환경도 틀린 남녀가 만나서 성격이 맞는다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타를 치는데도 기타가 줄이 느슨이야 너는 팽팽이야. 그래 소리가 잘 안 나. 그럼 왜 느슨하고 추리냐고 이걸 때려 부시면 어떻게 이혼하는 거 때려 부시는 거나 마찬가지고 내가 이걸 조율을 해야 된다 이거요. 느슨한 건 좀 약간 팽팽 약간 팽팽하고 너무 팽팽하고 약간 느슨하게 하고 그게 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그래. 남편이 뭔가 잘못하는 것은 아내가 이거 조절을 해. 기타기 조절하듯이 조율하듯이 서로가 그렇게 하면은 되는데 어떨 때는 내 마음을 내 맘대로 내 성격을 내 맘대로 못할 때도 있잖아요. 노름쟁이가 다 가사를 탐자해가지고 다시는 노름 안 한다고 양손수를 자기가 끊었어. 얼마나 무지한 결심을 한 거예요. 죽어도 안 한다고 손까지 끊을 정도 말도 그 나중에는 발꼬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 때문에 이걸 갖다가 조율하고 치유하는 사랑을 서로가 이렇게 갖는다면은 이것이 헤어질 수가 없고 이것이 참 사랑이 아니냐. 이런 주례사를 할 때 아니 깜짝 놀란 거예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우리가 제가 아내와 남편 간에는 그와 같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 스님이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한 달이면요 이혼한 남녀가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거의 100%가 처음에는 이혼할 때는 자기가 잘한 줄 알았더니 거의 100%가 다 후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그러고 그렇잖아 이게. 아니 자식까지 낳고 자식이 성장한 그 여자가 이혼한 여자가 총각하고서 저기 뭐 결혼을 하고서 뭘 하고서 총각한다 하더라도 그렇거든. 또 그런 것도 이제 잘 사는 사람하고 결혼했다 하더라도 자식하고 저기는 그 청유는 끝을 못 하는 거야. 물론 이게 이제 상처를 했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은 그거는 이제 또 차원이 틀리지. 그건 할 수 있는 게 공자님 같은 분도 뭐 두 번이가 이렇게 결혼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아내가 이제 자녀를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이제 대를 못 할 때에는 이걸 이제 또 첨을 또 두는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지만 기타 분명히 아내가 있는데도 말 자기 혼자 욕심을 부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남편은 이제 바람을 피는 놈이 야 그 친구가 네가 바람 피니까 네 부인도 바람 피운다고 어떡할 거냐 했더니 때려 죽인단 말이야. 이것은 안 되는 거거든. 어느 누구든지 간에 남편만이 아내 바람 피고 때려 죽이는 게 아니라 원래 여자는 질투를 더 할 수도 있는 거. 이게 꽁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풀지를 못하니까
그래 여자가 한번 바람나면은 가정을 못 지키지만은 남자가 바람나면 가정을 지킨다는 말이 이득이 그런 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여기 잘못한 내가 잘못해서 뭐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걸 치료하는 이런 내몸같이 사랑을 하면 되는데 이걸 갖다 분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는 이게 아내를 살린 얘기인데 이것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1100억짜리가 돼. 실제 1100억짜리 이게 보물을 찾는 얘기요.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인데 제가 이제 옥계동 살을 때에 이제 제 얘기인데 살을 때 이제 옥계 아파트 사무실에 시간이 있어서 놀러 갔는데 그 연탄 배달하는 사람이 연탄차가 안 오니까 관리 사무실에서 잠깐 대기하고 있더라고. 저를 만났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를 한두 번 이렇게 보면은 아까 도사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그렇게 별로 아는 소리도 안 했는데 도사님 우리가 잘 사신다 좋은 얘기 좀 한마디 해주시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처사 듣는 얘기 좋은 얘기 뭐 특별한 거 북불에 가서 이제 한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지 내가 이름을 저기 하기 때문에 이름 나쁜 사람 고쳐서 이제 잘 사는 걸 봤는데 그것밖에 없다. 이름은 둘째치고 잘 사는 얘기 좀 해달려. 뭘 알고 살아야겠는 것만은. 그때 당시에 성인성자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파다를 해줬어. 한두 사람만 있어도 좋아서 이렇게 파다를 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성인성자는 파다를 해줬어요. 성인은 딴 게 아니고 기와 입이 하늘같이 크게 소변이 통한 사람이 성인성자다. 그래 기자하고 입구자 밑에다가 큰 자를 쓴 거다. 그러니까 하늘같이 큰 길을 들으니까 옳게 알아들으니까 오해를 하지 않으니까 싸울 일이 없잖아. 그렇게 싸우지 않으니까 항상 마음이 편하니까 마음이 천국을 느끼기 때문에 성인을 존경하는 거다.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 양반이 떡 하는 얘기. 선생님 그 얘기는 최하 100억짜리 얘기입니다. 1억짜리 얘기를 들어도 제가 술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100억짜리 얘기를 듣고 술을 하는 사람이 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떡 밑에 수프가 있는데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징어인가 뭐 안주 해가지고서 한 5,000원 정도인가 맥주 한 5병 사가지고 오더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술을 이렇게 따라 먹고 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도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저한테. 하십시오. 그러면서도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할까?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저한테 이제 1,000억짜리 얘기를 해줘요. 이 1,000억짜리는 제가 점수를 매긴 거예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한 40-50년 전? 40-50년 전, 한 50년 전 됐겠네. 그때 당시에 이 양반이 연탄 배달을 하고 그러면은 이게 세 사람이 있어야 된대요. 올려주는 사람, 내리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빼면 말이에요. 하루에, 그때 하루에 일당이 한 5,000원인가? 어떻게 할 때인데, 2-3,000원 벌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알뜰살뜰하게 모였던지 간에, 그래서 부인은 구멍가게를 조금 해서 용돈 정도 벌었으면 됐는데, 약 한 4,000만원 정도를 모았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4억 정도 되는, 좋은 집을 살 정도, 어지간히 좋은 집을 살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부인이 원래 알뜰하기 때문에 다 이걸 맡겼다는 거예요, 돈을. 그 부인이 은행에 내차는 이자가 적고, 나머지 주자의 이자는 많이 위험하고, 그 제일 안전하다는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 계약을 딱 하고서 잔금까지 다 집으로 놨는데, 딱 사기를 다 한 거예요. 10만 원 잘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이걸 또 남편한테 상의도 없이 하고 했네?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어떻겠어 이걸 볼 때 여기 나온다 산다 안 산다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둘이 상의라도 하겠으면 아무리 믿고도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데 반대로 남편은 그냥 그걸 살리려고 위로를 해주고 하는 게 위로를 해줄수록 부인은 더 그냥 병만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남편 보기 미안하다가 차라리 귀퉁이라도 때리고 욕이라도 하면은 덜하겠는데 그럼 내 생명 같은 돈을 사기를 당해서 어떻게 한 번 쓰지도 못하고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게 뭐 재벌 같은 데가 이렇게 사람들이 했으면 이건 별것도 아니지만 이건 진짜 생명 같은 돈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화병은 약이 없어요. 또 약을 쓰려 약 쓸 돈도 없고 약도 없고 그러니까 잘못해서 생각하니까 돈도 다 띄우고 아내까지 이렇게 생겨 있으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는 밤이나 낮이나 살릴 궁리를 한다면 살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며칠을 그냥 이 부인이 이 진짜 굶고 마르게 눈에 심리에 들어가서 밀리송장 같이 그냥 이렇게 그냥 다 수척해졌는데 큰일 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거기에 아내를 살릴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루 저녁에는 아이디어가 한 번에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부인하고 찾아갔대. 여보,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잘하려고 하다가 1억 정도를 부두가 내가지고 회사문을 닫게 된다면 당신은 나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모르니까 부인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나쁜 일이나 해가지고 했다면 1억 아니라 단 10만 원이라도 이해를 못하지만 잘하려고 했는데 운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것은 말이야 1억 아니라 뭐 10억이라도 이해하고 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올 걸 알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나도 당신이 무슨 뭐 노름이나 나쁜 일이나 해가지고서 그렇게 했다면 나 당신 이해를 못해. 당신도 잘하려고 한 건데 내가 1억 이상 그 부돈에서 이렇게 저기 하덕기 그러면 당신이 나를 이해를 한다는 그 액수다 따지면 당신이 내버린 액수는 반도 안 되는 액수요. 내가 1억이라면 그러니까 한 4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이해를 하니까 돈은 벌어면 되는 거니까 하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걱정 말고 앞으로도 이걸 경험 삼아서 잘 살자. 그 말 한마디에 탁 깨도를 해가지고 병이 났었다는 거예요. 나도 그전에는 그냥 연탄 배달하라고 저거 연탄 칠을 하고란 말이야. 바람모도 씻어준 적이 없는데 그것도는 발까지 씻어준 정도가 서비스가 좋아졌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 거기다 딱 제가 말을 중지를 시켰어요. 잠깐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선생님 그 말씀은 최하 1,000억짜리 얘기입니다. 왜냐? 그 선생님이 그 말씀 한마디로 죽을 아내도 살리고 남편도 살리고 가정도 살렸으니 사람이 생명이 최하 1,000억 만억을 정도 바꿀 수가 있는 얘기예요. 이게 최하 1,000억짜리 얘기입니다. 선생님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100억짜리 듣고서 25병을 샀는데 나는 10배나 되는 1,000억짜리 얘기 듣고서 술을 한 사람 내가 인사가 아닙니다. 또 저도 나가서 이제 25병을 사본 거예요. 그게 옆에서 한 몇 사람이 한 5사람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들었지. 100억, 1,000억, 더 1,100억을 들은 거예요. 거기 한 사람이 도서라며 한 사람이 대학병에서 그 맥주를 24병인가 5병을 가지고 맥주하고 가지고 재밌게 관련된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유명한 이 1,100억짜리가 태어난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어느 남편이 그걸 이해를 해가지고 이혼 안 하고 살겠느냐 이거예요. 부부라는 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이렇게 누구나 이 세상에는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를 가든 해도 똑같아. 예를 들어서 저기 큰 재벌들 말이요 망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냥 딱 말해봐 두드나면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말이요 망해봤자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거지 부자가 한 10살 미만 되는 아들을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데 수억짜리, 수십억짜리 사장 집이 불이 나가지고 그냥 온 가족들이 그냥 대상통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거지 아들이 아빠 왜 그러냐? 우리는 저 사장보다 더 행복하네요. 뭐가 행복하냐? 좋은 일이죠. 엄청 그냥 기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상난 지금 저리 갈 정도 기로하겠습니까? 우리는 뭐 집이 있으니 집탈 걱정을 합니까? 집이 타봤자 꺼덕대기 하나 그냥 주스면 되는 거.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 뭐 망할 걱정을 하는가, 높은 데 떨어질 걱정을 하는가, 이러니까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하는 얘기야. 야, 그게 다 네 애비 잘 둔 덕이다. 그러니까 둘이 부자, 거지로 태어난 것을 그렇게 행복한 싱글벙글 웃으며 가더라 이거예요. 거지는 거지 나름대로 이것이 진짜 거지, 이 사람은 빌어먹는 거지냐 아니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잣대를 우리가 돈으로만 생각하고 권력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것이 바로 이제 마음의 양식이거든. 마음의 양식은